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차분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옵션 만기일이죠.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부분들이 얼마 전부터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일단 경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바다 건너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니까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화와 문자 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전화 상담 신청은요. 02-3153-2611번으로 일단은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 좀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네. 아니요. 그러게 갈등이 많아갖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일단 종목은 어떤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세요? 인터플렉스요. 인터플렉스요? 네. 매수가하고 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타기 해갖고, 저기 53,000원에 지금 있고요. 50% 네. 비중은. 50%요? 네. 53,000원 정도면은 지금 손실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일단 매수하신 이유가 좀 있으세요? 작년에 이제 좋았고, 또 계속, 네네. 인터플렉스는 또 전망 있는 회사고, 네. 계속 발전하는 게 보이니까, 계속,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구매를 좀 더 비싸게 했다가요, 물타기를 해서, 네네. 그렇게 내린 거거든요. 혹시 유상증자는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 유상증자를 안 받으셨어요? 네네. 아, 일단은 유상증자를 좀 안 받으셨기 때문에 일단 전략 자체가 좀 틀려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유상증자를 좀 받았더라면 전략은 좀 틀려졌을 거예요. 네. 일단 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애플에다가 양쪽에다 공급을 하는 부분들인 건 알고 계시죠? 네. 3분기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점점 턴어라운드가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다만 최근에 이 흐름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현재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수급이 꼬여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가격적인 전략은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5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좀 높은 가격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지금 가격대가 37,000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전히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어느 정도 이 4만 원 정도대를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한번 해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유상증자 물량이 29일 날 일단 상장이 됩니다. 그 부분들. 만약에 싸게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차익 욕구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상증자의 흐름들까지도 추례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제가 한 41,000원 정도까지 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형성돼 있던 자리대예요. 만약에 35,000원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대가 한번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투매성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로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비전이 좀 없나요? 일단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장기 투자를 안 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장비 섹터예요. 하드웨어 쪽이거든요. 새로운 이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들, 성장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어느 정도 장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해주고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일단 사양산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일단 기대하는 것보단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인 흐름들로 일단 보고 그 후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힘내시고요. 성공 투자 하시고요. 나중에 네. 좀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를 좀 문의를 주셨어요. 일단은 뭐 매수하고 싶은데 목표가를 뭐 얼마로 좀 잡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일단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샘플레스에 접속을 하시면 많은 전문가님들이 좋은 종목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2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약간의 차익이 나올 뿐 물량은 좀 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거를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하는 것보다 저는 좀 여유 있게 끌고 가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산 네트워크스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일단 수출도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일본에 대한 물량도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결국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7,500원대 정도의 박스권역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9,0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하셔도 좋은데 단타 치려고 들어가신다면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매수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레드로버를 좀 문의를 주셨어요. 6,550원에 비중 30%를 좀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일단 이 레드로버 참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추세를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6,550원의 매수가 그리고 지금 현재가가 8,400원이에요. 비중 30%. 아주 잘 사셨어요. 아주 잘 사셨는데 여기에서 일단 하나를 좀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목표치가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을 한 이후에 눌림 조정을 주고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일단 증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같은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아쉽게도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선 수익이 좀 많이 나셨어요. 일단 30% 가까이 나셨으니까 거래량이 동반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어디까지? 약 한 9,000원대 초반까지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한 9,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익에 대한 보존을 좀 하셔야겠죠. 일단 그 자리대를 한 8,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대가 이탈이 없다면 일단은 조금 더 끌고 가보자. 그 전략이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자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를 매수를 하셨대요. 29,800원에 20%. 왜 빠지는 걸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한국항공우주 참 안 보던 종목이었었거든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우선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많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누가 많이 파니까 빠지는 겁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가 2분기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주도 섹터는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좀 더 여유 있게 보거나 아니면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거의 3만원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셨어요. 3만원권역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약 한
17% 정도 손실 중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20%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대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일단 단기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 11선인 약 26,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겠으나 자, 이 종목은 조금 더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즉 27,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눈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안주라든가 대체 종목, 매수해볼 만한 종목군들 좀 많이 말씀드리죠. 한일위아나 이런 종목군들 보십시오. 만도나 현대위아 지금 현재 잔소리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 대안주로 일단 삼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입니다. 모나리자예요. 3,560원에 매수를 하셨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개별성 종목이에요. 개별성 종목인데 비중이 20%거든요. 이것도 손실이 좀 많이 나 있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볼게요. 지금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이 종목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종목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이에요. 무슨 모습이냐? 모나리자는 밑으로 빠지고 있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주식 단기 매매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줘야 되는데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올 연말 정도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 순환매성 요인으로 개별주도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560원인데 매수가가 일단 거기까지는 못 잡아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3,000원까지를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일단 최근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CTC바이오를 네, 25,500원에 30% 샀거든요. 25,500원에 30%요? 네네. 그런데 네. 잘못 잡았나 싶어서요.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예, 3일 전에 사고서는. 3일 전에 매수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고부터 삐끗하게 내려갔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CTC바이오가 네. 2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도 일단은 예상치보다는 좀 부족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기술 수입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CTC바이오가 왜 상승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네. 많이 잘 간 거는 알아요. 예, CTC바이오가 많이 올라갔던 게 신약 개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발기부전 치료제라든가 네. 조류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됐었는데 아마도 내년도에도 꾸준한 그런 부분들 성장은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치매 치료제라든가 아니면은 알러지 치료제 이 부분들이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부분들이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꼭 찬바람이 불 때 바이오 섹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계절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단기적으로 보셨으니까 제 단기적으로 일단은 목표가를 좀 잡아 드릴게요. 자, 우선 25,500원인데 지금 약 한 4% 정도 손실 중이실 거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목표가는요. 일단 27,000원 정도 때까지 일단 잡아주세요. 27,000원 정도 때까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마도 한 차례의 저항대를 한번 맞이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약 한 27,000원 정도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23,000원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3,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지가 않는다면 아마 CTC바이오도 순환매 관점에서 약 한 27,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거나 우려를 하지는 마시고요. 좀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이게 금방 갈까요? 네? 왜냐하면 대형주가 가게 되면은 바이오주가 안 가서요.
그렇죠. 최근에 많이 올라간 섹터가 대형주잖아요. 그죠? 네, 네. 시장 상당히 좀 잘 보시고 계시는데요. 그럼 네. 대형주를 사셨어야지 왜 CTC 바이오를 사셨어요? 아, 추천을 해줬어요. 네? 증권회사. 직원이 추천을 해줬어요. 아, 추천을 해주셨다고요? 예. 일단은 만약에 예. 대형주를 사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20%밖에 40%? 30%죠?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나머지 70%는 현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대형주 사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70%는 대형주 쪽을 보고 일정 부분들은 어느 정도 코스닥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겠죠? 네. 만약에 이거 손절하고 가도 괜찮을까요? 손절하고 다른 종목 보신다고요? 예, 예. 일단은 살아있는데 좀 보셔야죠.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또 다시 이어서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을 물어보셨어요. 13,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다. 일단 어느 정도에 팔아야 되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수익 많이 나셨어요. 많이 나셨는데 어디에서 파시려고 이거를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이 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에요. 뿐만 아니라 3D 프린팅 관련 섹터로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바로 차트를 좀 볼게요. 바로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봉이 많습니까? 음봉이 많습니까? 최근 들어서 음봉의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윗꼬리까지 좀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겠으나 이제는 매도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구간들이지 매수해야 될 구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의 흐름들이 나와줘야 될 겁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8,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조정을 좀 더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8,000원 이탈 시에는 일단 차익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일부씩은 매도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는 제가 한 2만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비중 20%, 얼추 큰 폭의 30% 이상의 수익이거든요.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놓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이어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장주가 있죠. TPC에 대한 주가 흐름을 함께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비아트론을 좀 매수를 하셨대요. 17,300원에 30%인데요.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비아트론, AMOLED 장비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장비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투자 지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과 LG 쪽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들이 솔솔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일단 보유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17,3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가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약 한 15,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 자리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주시면 제가 또다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이 목표가를 기억을 해 두시고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담입니다. LG U+를 매수를 하셨어요. 13,000원에 10%를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들도 아마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LG U+ 같은 경우는 최근에 통신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LG U+도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LTE에 대한 사업 부분,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 장비 쪽에 대한 구축은 좀 마무리가 돼 있는 사항들이고 이제 회수 단계를 좀 접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는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일봉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장기 추세는 꺾이지는 않았어요.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담을 주신 분은 13,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박스권역에서 진행됐다가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더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대에서는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모색해 볼 자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여유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연말 정도까지는 일단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이에요. 13,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저기 241선 부근이죠. 만 한 300원 정도대예요.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좀 더 밀릴 수가 있으니까 이 자리 부분들을 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종목 상담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정재훈의 마지막 잔소리 한 말씀 해드려야 되겠죠. 자, 우선 뇌동매매는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올라가게 되면 양봉이 그려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같이 따라서 매도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요. 빠졌을 때 매수를 하고 올랐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동매매는 절대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심리가 좀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저기 바다 건너서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걔네들 해결될 거예요. 해결될 건데 다만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뇌동매매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자세한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일단 상담을 지속적으로 좀 받고 싶은 분들은요. 네이버에서 샘플러스를 검색을 하시면요. 샘플러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가입 문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1577-7451번으로 상담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하나 더. 이번 주 일요일 날 샘플러스 대표 멘토분들 4분이 일단 강연회를 좀 진행을 합니다. 1시부터 진행을 하죠. 어딘지는 알고 계십니까? 10월 13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선능역이고요. 동부금융센터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부분들은 공짜라는 거예요. 무료입니다. 이 무료 강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일이화라든가 리움쿠첸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지금 날라갔었죠.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좋은 종목군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시황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이었습니다.